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요즘 보니까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네. 각 사찰에서 성지순례 떠나는데 많이들 동참하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좋은 풍광도 즐기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반야신경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보면요, 그 진돗개라고 그래서 개를 하나 갖다 주었는데 이제 에미를 떨어져서 새끼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에미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지 아침에 이제 3시 반쯤 돼서 새벽 예불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나오면은 문 앞에 기다려 있다가 새끼가 항상 쫓아와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기특해서 그 개들 주는 과자가 있더라고. 그걸 사다가 이제 주머니 넣고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쫓아 올라왔으니까 고맙다고, 이쁘다고, 그걸 이제 한 2개 이렇게 주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들양석 돌고 예불을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신발에 이렇게 얼굴을 묶고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삼성각을 올라가면 전례들 쫓아와요. 그럼 이제 계단을 한 이제 올라가니까 삼성각에. 그러면 또 거기까지 쫓아왔으니까 또 과자를 또 2개 줘요. 그러고 나면 또 기다렸다가 이제 내일 때 같이 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성예물 끝나고 삼성각 가려고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보니까 한참 저 전지를 비춰가면 어두우니까 신발을 찾다 보니까 저만 갖다 버린 거예요, 불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걸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개들도 성질이 났구나. 맨날 주다가 안 주니까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잊지 않고 예불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부터 챙겨서 주머니 넣고 그리고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밑에 마을에서 삽살개 조그만 거를 이제 나이가 많은 거를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란히 묶어놨는데, 근데 이제 삽살개 조그만 게 나비가 날아가도 보고 짖는 거요. 그래서 고양이 이제 와서 돌아다니면 짖고, 해서 나비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짖는 것만 말 다 했지 뭐, 조그만 게. 겁이 많은 건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진돗개니까 커요. 이제 순종은 아닌데 커다랗게 됐는데 이제 묶어놓고 있을 수밖에.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겁낼 게 묶어놔 있는데, 이제 까만 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놔두고 요새 있는데, 이게 나비가 날아가면 진돗개 체면도 없이 나비 날아가는 거고 짖고 그냥 뭐면 짖고 고양이 돌아가면 짖고 그래야. 가만하게 생각해 봤어요. 너 진짜 진돗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 그 삽살개가 있는 게 이제 그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 하는 거 보고 강아지 때 이제 배우고 큰 거죠. 그걸 보고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구나. 가르칠 제가 누웠고 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어렸을 때 어떻게 엄마가 가르쳐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반야신경에서 12인연법에 들어가서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촉. 오늘 잘 나오네. 촉. 그다음에 수. 그다음에 이제 애가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는 불교에서 2-3살을 보는 거예요.
2, 3세. 먼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불교 얘기만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불교를 뭐 무식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잘 뭐.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근데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담한테 오스트리아의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거기 이제 곁들여 설명해 줘 가면서 설명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 3살까지면 되게 1살까지 되게 젖을 먹죠. 그 젖 먹고 나서 이유식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먹고 싸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할 게 뭐 있어. 소풍을 갈 거예요. 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시간 먹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잘 줘야 된다. 예? 젖 가지고 엄마들이 젖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장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쁘다 보면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혼들은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예? 옛날엔 다 모유 먹였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미움을 먹였어요 또. 근데 그거 먹은 애들은 그 힘을 못 쓰더라고. 그 모유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는 먼저 뺐으니까 또 자꾸 하면 잔소리 되니까 그 얘기를 피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2, 3살 요때 부분에서 그 엄마들이 애들이 변 보는 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 떨고 또 그런 엄마들은 또 변 보고 소변 보고 그러는 거를 옛날에는 기저귀를 저렇게 해놓고 이제 빨아댔잖아요. 근데 오늘 일회용을 하니까 돈으로 연결되니까 또 애들이 또 오줌 싸고 뭐 똥 싸고 막 하면 또 야단치고 그냥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면은 그게 영향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집착심, 예? 애착심, 욕심, 탐욕 이것과 결부시켜서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처음에 어렸을 때 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그 강아지 얘기를 느닷없이 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은 전에 보면은 그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예찬 있었죠? 그걸 쭉 보면은 뭐 천사같이 어린이들을 표현해 놓고 또 그 쭉 진행되는 얘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저리 가라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천도교, 천주교 아닌 우리 신앙 천도교가 있어요. 천도교. 천도교 손병희 아시죠? 손병희. 독립운동 3.13일 대표 아니에요. 그분이 방정환 그 선생님이 장인 아니요. 그쪽엔 천도교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저 뒤편으로 밀어내는 게 나와요. 그리고 천사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순수하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요.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불교 공부를 했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강아지가 그 먹을 걸 주다가 안 주니까 그거 어떻게 배웠는지 신발을 물어다 버리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는 거지. 그럼 애기들도 젖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럼 뭔가 반항을 하겠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왜 연년생 키워본 사람들이 있어요? 연년생.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새로 낳았잖아요. 그건 동생 어리니까 이제 동생을 많이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치우치면 어떻게 돼 애가? 그 형 되는 애라든지 뭐 누나든지 왜 눈을 후비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천사예요 그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연한 생각에서 악이 그러면은 천사처럼 생각하거든요. 착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 착하기만 한 게 아니다. 공부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전생의 업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욕심이라는 게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 바탕에는 우선 먹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냥 가장 밑바닥까지 사람 욕심에서 마당 밑바닥까지 남는 것이 성욕과 식욕이라고 그랬죠. 근데 프로이트는 그것을 탐욕을 전부 성욕에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놨지만은 근데 불교에서 보는 것은 좀 광범위하게 보는 입장이 돼요. 근데 이제 젖먹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젖먹인 다음에 이유식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싸는 건데 어른이 돼가지고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 애들이 변을 스스로 가려서 볼 때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할아버지 때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깔끔을 떨어가지고 변 보는 거를 야단을 치고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막 구박을 하고 애들 야단치면은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욕심이 얼마큼 무서우냐 하면은 뱃속에 뭐가 먹은 게 들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 든든하면 잘 노는 거 애가 혼자 바둥거리고 노는데 배가 고프면은 그냥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엄마들은 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을 또 울면 쫓아가서 젖 먹이고 그래서 젖 먹일 때 그럼 애가 시간 맞춰서 젖을 먹이는 게 좋으냐? 그럼 운다고 해서 무조건 젖 먹이는 게 좋으냐? 이제 그걸 보면은 애도 표현을 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대신해서 울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울리는 것도 좋다 그래요. 아주 안 울리면요. 노래를 또 잘못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옹알이 하잖아요. 어린이 교육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기로 생각할 것은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유태인의 교육법, 유아 교육법을 많이 본받아요. 근데 이제 유태인이 전 인구의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태인이 미국에서 유명 대학교의 교수 30%가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또 억만장자의 40%가 유태인이고, 또 우리나라 노벨상 탄 사람이 평화상 하나 김대중 대통령 타고 하나도 못 탔잖아요. 그냥 노벨상 탄 사람이 18명이나 된대. 유태인이.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사람 석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 전에 보고 지금 외국 사람들 같이 접해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애들이 잘라 그럴 때 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그잖아요. 자장가도 불러주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려주고, 애들이 잠들 때 얘기를 해주고, 또 동화도 들려주고, 이렇게 아빠같이 놀아주고. 엄마는 감성적이고 아버지는 이지적이기 때문에 놀아주는 건 엄마가 놀아준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빠가 놀아주는 것을 제일 최고로 쳐요. 같이 말도 태워주고 같이 안아도 주고 숨바꼭질도 하고 자녀를 놀게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아빠 엄마 같이 키워주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아까 느닷없이 변 보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 보고 까다롭게 야단을 치면은 뱃속에 간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그런 습관이 그대로 가져서 어른까지 가면은 돈을 모으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학문기 고착증, 고착증세.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간단에 거기서부터 쭉 이래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변 보는 거를 그냥 방에 내비를 두면은 아무렇게나 막 지가 싸고 싶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대로 커가지고 이 다음에 돈을 그냥 아무 때나 막 쓰는 거예요. 낭비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앞으로 되는 얘기가 불교적인 얘기를 다른 것도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되 유태인의 그 교육법, 그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들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얘기들을 같이 버무려 섞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을 낳아놓고 나서 직장도 좋지만은 그렇게 팽개쳐 놓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니는 것만이 능사냐 좋은 거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우리 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대문이 잠겨 있다든지 대문을 키가 이제 못 찾고 그러면은 술 챙김에 대문 밖에다가 옷을 벗어 차곡차곡 개놓고 신발도 얌전히 벗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잔대요. 대문 밖에서 이렇게 안아서 이상해서 이제 보살이 나가보면은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신발이 집에 들어와서 신발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정돈해야 되는 거야. 숟갈 놓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놔야 되고 빈틈을 쉬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른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완벽주의에 가깝게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변 볼 때 변비 증상이 많고 부모들이 야단을 치고 그러면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고집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애들이 또 뱃속에 든든한 거 있는 걸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 아니 화장실 가면 오늘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욕심이 많으면은 뱃속에 간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변 보라고 그러면은 안 보고 엄마가 싸우잖아요. 그 엄마한테 지게 되면은 애 의사가 이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애가 지게 되면은 이 다음에 커서 고집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전부 영향이 다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그냥 훈련을 시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 하면은 이게 또 커서 돈도 모을 줄 모르고 낭비가 심하고 아무렇게나 돈을 헛비 쓰고 내 돈 내돈 가리지 않고 막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보면은 학문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때 보면은 학문기 고착층에 어떤 게 나오는 거냐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질문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자막을 완전히 읽어야지 못 읽으면 안 된다. 그 이제 물건 사면 사용 설명서도 완전히 읽어야지 안 된다.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이게 학문기에서 변 볼 때 그때 문제들이 어른들 커가지고도 여기에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싸는 게 아무 같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걸 철두철미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신경 써보자. 성격에 이제 어른들이 돼가지고도 지장을 받는다고 보면은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에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이렇게 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토피가 또 많잖아요. 그 아토피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튀김 음식이라든지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먹어놓으면은 애가 피부병이 아토피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또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커피를 엄마가 좋아한다고 커피 먹으면은 애한테는 엄청 자극이 많이 간대요. 그런 일들이 애한테 영향이 미쳐지니까 그냥 전생에 가지고 있는 플러스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엄마 아빠를 닮으면서 또 그동안에 지나면서 3살까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현상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옛날과 틀려서 전부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교육도 받고 전부 그런 입장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초 그러면은 2, 3세 그다음에 수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제 세상사를 이제 받아 공부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대개 5, 6세에서 뭐 12, 3세 요 관계다.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불교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끌어들이는 게 이상하지만은 대개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 게
먼저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리비도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구강기 거쳐서 항문기 거쳐서 이 짝으로 이제 남근기, 예? 남근기 이제 이제 변 보는 게 끝나면은 이제 4, 5세 이제 세상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서 또 이제 전생에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전생에 엄마를 좋아하던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고 아들로 태어났고 또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생의 업으로 그렇게 와지는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애들이 젖먹일 때도 물론이지만은 요 서너 살 돼서 걸어 다니고 움직일 때도 아빠와 엄마 사이가 어떻게 변화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가져진다. 근데 이제 요 때는 모든 것을 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인데도 동생을 귀여워하고 내 동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어렸을 때 말 배우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런 예들이 나타나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럼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옛날 사람도 그랬어.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가 야단 맞고 동생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 다리 밑에 있나 그러고 그걸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 건데. 아니 이 엄마는 내 건데 동생도 자기 엄마라 그러거든.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애들 싸우잖아요. 우리 엄마다 아니다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도 되고 내 엄마도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내 것만 아는 입장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거로 착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느닷없이 아니 아버지 거요. 아버지는 또 엄마 거요. 그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성격 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착증에 들어가서 이제 컴플렉스지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오이푸스 컴플렉스 그래요. 컴플렉스.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아버지 생각하는 거,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어떤 이제 남자애가 어머니 생각하는 거, 그건 오이푸스 컴플렉스 그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게 변해지는 거예요. 인격 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연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불교 사상은 중도의 사상인데 중도. 그건 실천적인 중도는 어떤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식 보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간에 얘기만 하고 부부간에 아야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난 당신을 사랑해 하자고 엉뚱한 타고 애들 보면 둘이 하고 있으면은 애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배반감 느끼는 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이푸스 컴플렉스 아니면은 엘란트릭 컴플렉스 두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또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두 가지 경우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사상은 뭐요? 셋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자식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중도 사상을 실천의 중도로 보면은 다 같이 통용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대개 보면은 앉아 얘기하면 공통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둘씩 전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건 중도가 아니지. 그 여럿이 모여서는 같이 공동의 화제를 찾아가지고 공통의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가족이 모였을 때 마찬가지요. 근데 이게 또 부모지간에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둘이 냉정하게 이상한 관계로 되면 애가 뭘 배워요 또? 아, 결혼 생활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엊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아, 우리 딸이 34살인데 시집을 언제 가겠나 좀 봐주세요. 보기를 뭘 보냐고 제 시집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 물어봤어요. 시집 가기 싫지 그랬더니 그렇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아니,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에 대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요. 옛날 사람들 결혼 생활하는 거 재밌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 간에 서로 그냥 이게 연인 사이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또 할 수도 없고, 또 멀리 남보듯이 하면은 애들이 또 이 다음에 결혼하는데 시작해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결혼 재미없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가정 생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이 받아들이는 이 땅에서 수의 무명 행신 명생 유기 촉수 수쯤 들어가서 요때 보면은 대개 이제 남궁기에서 요 단계 가면은 이제 잠복기라 그래. 잠복기 뭐냐면은 성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요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요때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은 잘 이제 못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냥 전에 이제 신도집에 갔는데 국수를 뭐 좀 맛있게 해준다 해서 갔어요.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마침 그 이제 거사님의 여동생이 미국 가서 살다 10년 만에 왔대요. 왔는데 그 이제 아들을 우리 얼마나 초등학교 5학년 그 정도 되겠더라고. 근데 한참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요.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앉을 때 주말에 일하다 보면 그냥 무릎 꿇고 잘 앉잖아요. 앉아서 애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애 손을 붙들고. 근데 영어로 하니까 뭐 하는데 보니까 사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래. 그 얘기래.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까 보기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하고 여동생 애들끼리 비슷한 연배인데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달라고 해가 막 칭얼대니까 엄마가 미국에서 온 그 이제 엄마가 너 동전 가졌으면 줘라. 한국말을 떠듬떠듬 잘 못하더라고. 그 동전 가졌으면 줘라 했더니 안 가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이제 바쁘니까 일이 하나 보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동전이 나왔다는 거요. 다른 데서. 그랬더니 애한테 일에다 말고 와가지고 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붙들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 엄마도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들은 못하자는 거를. 걔 잘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린애들 나가놓고 식구들이 어른들이 다 나가면은 옆집에서 신고한대요. 애들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들 나가놓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해요? 돈 나왔으면 아니 그 얘기거리도 안 되잖아요. 얘들이 아까 이제 아까 너 돈 엄마가 나 가졌다 그러는데 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나 공부해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상당히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거요. 그래서 야,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근데 교육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그 평생 배우고 자꾸 연구해봐도 완벽한 왕도는 없다고 보지만은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우리 숨바꼭질 다 해봤잖아요. 숨바꼭질 놀이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적으로 장난감을 6개월 동안 없애봤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물건 모두가 놀이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 공부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유치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놀리기만 했대요. 노는 것만. 그랬더니 나중에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들이 성적이 좋아지고 모범학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놀면 엄마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놀지 못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2개, 3군데 막 타는데 참 불쌍한 입장에 사는 거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휘몰아치고 나서 나중에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지금 어른들이 지식도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사는 거 보면 이게 참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그러고 감시자가 아니고 선배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또 통계 자료를 빼온 걸 보니까 전에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을 놓고 어머니와 요만한 한정된 방에서 공받기 놀이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느냐 그걸 연구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일정 거리를 두고 이만한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애는 저쪽에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눈을 감기고 엄마 눈을 뜨고 그 바구니를 들고 그럼 이제 애가 공을 던지잖아요. 던지면 왼쪽으로 조금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야 그것도 못해 오른쪽인데 너는 왜 왼쪽으로 아니 내가 오른쪽이면 쟤는 왼쪽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해서 하는 엄마가 있고 그냥 계속 야단만 치는 엄마가 있더래. 그것도 못하냐고 경쟁이 되니까 바구니 안에 일정한 시간에 몇 개의 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합하는 것처럼 해주니까 근데 어떤 엄마들은 참 잘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던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엄마는 바구니에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도 마찬가지로 칭찬하면서 하는 교육을 시키느냐 애들은 칭찬만 하느냐 그럼 야단만 치느냐.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못된 사람 만드는 거 잘못하면 너 이따 아빠 오면 일 넣을 거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운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빠 엄마와 같이 의논해서 애를 키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잘못 키워놓으면 평생 어떻게 보면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때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사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들 오면은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애들이 보는 엄마는 어떤 엄마다. 아빠는 어떤 엄마다. 애들 눈에 비친 게 부부가 관계는 어떻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애들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간단히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같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쪽집게 점쟁이보다 낫대요. 근데 그걸 얘기는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나 그 방법을 제 나름대로 평생을 쭉 해오던 방법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방법을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요. 스님, 저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집중시킬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그거 있을까? 아니, 아까 오늘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언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 문제가 있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다든지, 그죠?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되게 답답하면은 얘기가 안 통하면은 이제 울잖아요. 네. 또 그걸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그냥 두 방울이 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게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거기에 나와요. 잘 해보겠다.
근데 쉽게 보면 그래. 그건 이제 연습으로도 훈련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 이제 사람이 그래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뭘 들고 설명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그냥 설명한 이유는 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마음이죠, 되게. 여자분들이 소녀가 낙엽을 굴러가든 뭐 웃는데 그러니까 이제 떨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대신에 거기에는 욕심이 또 붙어 있어요.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때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는다든지 사랑을 고백할 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세상은 뭐 고무줄 팬티요. 아니 그렇잖아. 파도 안 드는 찐빵이요. 뭐. 너저분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진실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좀 떨림이 있죠.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진실된 마음인데,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면 더 떨려. 그죠?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욕심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나는 당신한테서 이득을 취할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내가 보태주니 내가 주겠다. 그런 생각이면 당당해져요. 세상에 누구라도 난 턱 안 볼 거야. 난 내가 주면 줬지. 그리고 설명하면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 하는 식으로 그냥 이걸 꼭 이루고자 하면은 집착심이 가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불자님들 절에서 이제 정월 보름날 공기 시합을 해서 공기돌 5, 그거 알아요? 그거 나 책이 잘했어요. 공기 왜 5개 가지고 하잖아요. 엄마들한테 그 상품을 쫙 걸어놓고 그걸 시켰어요. 그냥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법당에 모여서 공기놀이 하겠다. 연습을 해오시오. 평상에 잘하던 사람이 상을 뚝 걸어놓고 하니까 이게 전부 덜덜덜 떨어가지고 뇌동문이 끝나고 책이라잖아요. 올려놓는데. 근데 이게 이제 떨리니까 덜덜덜 떨려. 여기 붙어 있는 게 없어, 공깃돌이에. 그래서 보살도 그래. 그러지 말고 저거 상 타서 다른 사람 준다고 생각해봐라. 꼭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이기고 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똑같은. 공기놀이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잘하려면은.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연습은 시합 때처럼. 연습할 때는 시합 때처럼 해라. 시합할 때는 연습처럼 해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식구들한테 얘기하든지 애들한테 얘기하든지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진실되게 있는 얘기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떨리는 게 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배란간에 이제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에 자기 암시를 걸어야 돼요. 그 자기 암시를 걸려면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불교 기도의 힘이에요. 참선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기도 평소에 무슨 기도해요? 그냥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네. 그냥 건강했으면 좋았어서 그런 기도만 합니다. 건강 좋아달라고? 네. 부처님한테? 네. 부처님 의사인가? 의사도 돼요. 근데 실제 그 일상생활 자체를 좀 수행으로 봐야 돼요. 수행으로 본다고 보면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절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절하는 게 건강에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는 암시를 걸어요. 좋다. 그리고 난 할 수 있다. 안 아프다. 이제 아프다 생각 나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요. 그러고 애가 없는 사람 나는 애를 꼭 가져야 돼. 그러면은 상상 임신이 돼요.
진짜 배가 불러와요. 입도 또 나오고. 그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가서 시험을 보기 며칠 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못 갔더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핑계 댈 건들 찾는 거예요. 나는 아팠으면 좋겠다. 왜? 아프니까 공부를 못했고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걸 이제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열이 나고 아파요. 배탈이 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 사상이 바르고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학생들도 가르쳤어요. 그때 한 애가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얘가 2등, 3등을 하는데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1등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지. 지금은 뭐 그런 석찰 매겨 나오지 않으니까 1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애한테 그랬어요. 공부 하나도 안 가르치고 불러다 놓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1등이다. 잘할 수 있다. 그걸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한테 물어봤어요. 살구문이 가가지고 이렇게 귓속말로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못해.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고 너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1등입니다. 소리 막 지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두 달째 가니까 그냥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요.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막 지르는 거야. 그러더니 애가 결국은 1등을 하더라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반의 걔는 도저히 못 이긴다 이거요.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팀에서 프로야구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대 팀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독하고 코치가 영구차를 우리가 어느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영구차를 그 반대쪽에서 오게 하시오. 차비 주는 거지. 그리고 시합장에 가는 그 순간에 마주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영구차 봤다. 제 손은 좋은 날이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암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사상은 일체 유심조 사상이에요. 그거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모든 걸 가지고 갈 때 얘기할 때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대개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속이면 알거든 그게. 기계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전설게 진실된 얘기만 하고 바르게 얘기한다. 근데 쉽게 얘기한다. 그 생각까지면 쉬워요. 그럼 다음부터 떨리지 않게 하려면 내공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절을 하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독성을 한다든지 뭐가 돼야 되겠죠. 그 기간을 되게 100일을 잡아요. 100일 동안 열심히 하면 전혀 틀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 갖다 주면요 얘기 못해요.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뭐 병으로 병은 아니죠. 그렇죠? 병으로 생각한다든지 잘못된 컴플렉스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당당하게 그 대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없다는 욕심을 내지 말고 잘해서 어떻게 대접받겠다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면 만사오케이. 아셨죠?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덫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